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캔사스 시티 칩스 슈퍼볼 축하 이벤트가 사망자가 있는 총격 사건이라는 비극적 장소가 된 뒤 경찰국장은 사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2명이 어린이고 9명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도 총기 규제를 말하지만 요원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 재판이 3월 25일에 시작됩니다.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 돈을 주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전복 혐의를 수사하는 지방검사와 특별검사 사이의 남녀관계에 대한 법정 진술이 이어집니다.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고 검사가 바뀔 수도 있지만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니키 헤일리 후보를 36%포인트 앞서고 경합주인 미시건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로버트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공론화한 뒤에 수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현재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기사 제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속이 있는 말입니다. 푸틴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없어서 놀랐고 별로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는 더욱 무서워지는 전쟁을 뜻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히서웨이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애플 주식 1,000만 주를 팔았습니다. 플루턴에 있는 알라딘 서점이 한국어 서점이 사라져가는데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보통 이제 뉴스는 방송이 더 신문보다는 앞서가죠. 신문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에 한 번밖에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방송, 특히 이제 24시간 케이블 채널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이것이 결론이 있건 없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맨 위에 올립니다. 지금은 이제 조지아주에서 파니 윌리스라는 그 애틀란타가 포함된 풀튼 카운티 지방 검사가 고용을 한 특별 검사가 네이선 이름이 뭐죠? 라스트 네임이 아무튼 그 특별 검사가 이 지방 검사와 본인을 고용한 검사와 남녀 관계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수사가 안 돼.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그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판결을 하게 되는 그 법적인 과정이 있어서 텔레비전의 모든 카메라는 전부 조지아주의 법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네이슨 웨이드군요. 라스트 네임이 진술을 하면서 좀 여유 있는 평소에 검사답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들 요즘 잘 가십니까? 어제 그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 칩스가 이번에 슈퍼볼에서 정말 대단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의 축하 퍼레이드 겸 여러 가지 행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전에 미리 순찰 경관도 800명 이상이 배치가 됐었는데 거의 행사가 끝나고
87번 넘버를 단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15번이죠. MVP를 수상한 그런 선수들은 모두 버스를 타고 떠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역이 있었는데 유니온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그 파킹랏 쪽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오늘 아침까지 뭐 일부 언론에서는 29명이 부상했다고도 하고 적어도 22명 이상이 부상을 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 명 여성이 숨졌고 부상당한 어린이들 12명 가운데서 9명이 총상을 입었고 어린이들은 어제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는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학교가 휴교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이 행사에 많이 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망한 여성은 그 로컬의 DJ였다고 하거든요. 리자 로페스 갤번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수술하던 도중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9명 총상을 입은 어린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건 이제 조금 안심되는 뉴스고요. 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니온 스테이션 역 있는 데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슈퍼볼 하는 그 행사니까 불꽃놀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닌데 하고는 얼마나 엉겼겠습니까? 더욱더 빠져나가려고 도망치려고 현장에서 하면 할수록 혼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실은 100만 명 이상이 오는 곳에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로즈볼보다도 훨씬 더한 거잖아요. 훨씬이라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로스앤젤레스 시 인구의 4분의 1이 갔고 그리고 무슨 엘라스카라든가 작은 동북부의 어떤 주들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정치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참석을 하죠. 한번 얼굴을 비치고 유권자와 관계를 유지를 하고 하는 주지사도 대피를 하고 총격 사건이 일어나니까 안전하다고 본인이 이제 안전하다고 소셜미디어에게 주민들에게 알렸어야지만 될 그럴 정도입니다. 어제 이제 캔사스시티의 경찰국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도 했는데 사건 그 수사 자체는 어제와 오늘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수사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3명을 체포를 했고 그리고 무기도 현장에서 전부 압수됐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바로 어떤 무기를 썼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도 경찰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보를 해달라. 나도 엄청나게 화가 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가장 사실은 슈퍼볼이라는 게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슈퍼볼이 치러질 때도 전혀 풋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도 모여서 나초를 먹고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과카몰레가 $60 나초가 한 봉지에 과카몰레였던가요? $60인 것도 있다. 이런 양이 얼만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모여서 이겼어요. 캔사스 치프스가 이겨서 축하하는 이벤트가 이 같은 총격 장소로 변하니까 이건 정말 미국스럽지 않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이 같은 그 혼동 같은 것은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더 할 수도 있지만 축구 경기 끝에 미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가장 가깝게 2021년도 밀워키도 그 당시에 50년 만에 승리였기 때문에 대단했죠. NBA였고요. 챔피언십이었고 해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3사람이 다쳤고 LA 다저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020년이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었을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숨진 사람 1명이고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건 사실은 총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해야지 된다. 이건 미국 영혼에 상처를 준 것 아니냐. 사람들은 이것에 다시 충격을 받아야지 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 아직 뭘 더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뭘 더 봐야지 됩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더 마음이 찢겨져야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지금 이제 선거철이고 더 다른 새로운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고 다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지는 것 이외에는 뭐 별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총격 사건 동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수사 중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어제 뭐 대낮이었어요. 한 2시 조금 넘었을 때였던가요? 이랬잖아요. 플로리다의 그 파클랜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뭐 당시에 뭐 17명이 숨지고 했었던 그게 이제 6년이 되는 그런 날에 벌어진 총격 사건이고 올해도 지금 2월 며칠입니까? 2월 15일인데 지금까지 2024년도에 대량 총격 사건 용의자 빼고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 되는 총격 사건 어제까지 포함해서 48건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45일 정도 됐는데 48건 하루에 한 건 뭐 평균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고 2023년도에는 1년이 365일인데 656건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났지만 공화당에서는 아무도 총기 규제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 투표하면 한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미셸 스틸 의원, 또 영킴 의원도 다 반대표를 던집니다. 이건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한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통과될 리가 없고요. 그런데 그나마 총기협회요. 그 NRA 전국 총기협회가 2군데가 있는데 더 잘 알려진 요즘에 굉장히 이제 그 지도자들이 돈을 뭐 맘대로 쓰고 뭐 이런 등등 하고 사임하고 몇십 년 그 제일 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면서 그 NRA가 전국 총기협회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그런 것은 이제 하나 이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조금의 장애가 조금씩 조금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미국의 모든 지금 방송 매체는 2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끝났어요. 1시간 반 정도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법정에 또 오늘도 갔었고 그래서 끝난 거. 지금 하나는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데 뉴욕에서는요. 이 연방선거법 위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스토미 데니엘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오늘의 미국에서 5번쯤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 얼굴을 봐라. 내가 그렇게 했겠어 하다가 결국은 잠잔 게 드러났잖아요. 단 한 번 잠잔 것으로 선거가 치러지기 불과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스토미 데니엘스가 언론과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당시에 루퍼트 머덕이 트럼프를 엄청 지지하던 때였기 때문에 루퍼트 머덕이 이제 캐치 앤 릴리즈 이게 이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그럴게 하고 나서 돈 주고 무슨 뭐 다른 데다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들도 보도하지 않고 등등 그 아주 복잡한 사건에서 결국은 트럼프 측에서 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전 픽서 변호사를 시켜서 13만 달러를 주고 입막음을 해놨는데 그게 어찌어찌해서 비즈니스 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것으로 기소된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도 재판을 선거가 끝난 뒤에 하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사면을 할 것을 계산을 하고 그런데 오늘 재판정에서 판사가 아니다. 3월 25일에 진행을 해라. 원래는 3월 4일 예정이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미뤄져서 이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현재로서는 3월 25일에 그 재판이 시작될 첫 번째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법 위반에 대한 그런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맨하탄의 대배심이 기소를 해서 34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가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오늘 법원에 출두해서도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지금 한참 선거 캠페인을 해서 열흘 남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제 여기서 찍으면 니키 헤일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죠. 본인이 주지사였던 곳에서까지 트럼프에게 지니까 내가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야 되는 사람이 뉴욕에 와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어떻게 나보러 선거운동을 하라는 말인가? 이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토미 데니엘스와 본인 뭐 결혼 기간 동안에 잠을 잔 거 분명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면서 돈을 준 거 분명하고 그 돈을 그냥 퍼스널 머니로
줬다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비즈니스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이런 일을 한 그 혐의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처럼 법원에 가야지 될 그런 일도 없었다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도 좀 알고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재판은 6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주일 정도면 7월 달에 전당대회 전에 11월 달에 본선거 전에 이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 문제는 어쩌면 억울하기도 하겠어 하면서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꽉 찬 선거 캠페인과 그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꽉 찬 선거 캠페인 일정과 재판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한다고 그 일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법원의 스케줄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최근에 바이든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이 겪었던 일이잖아요.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야만적으로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 난리를 당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는 막 135% 이스라엘 지지였는데도 바로 다음 날 본인의 기밀 서류와 관련해서 로버터 특별검사와 그 다음 날과 다음 날 그 진술을 했었어야지만 되잖아요. 인터뷰를 했었어야만 되잖아요. 법원은 절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힘들게 됐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 지난주에 이런 뭐 일정 같은 것 나중에 하게 해달라 하는 형태로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 내리면 재판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2월 15일과 3월 25일 사이에는 한 달도 더 넘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너무 복잡해요. 저도 표를 그려놓고 본다니까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또 다른 케이스. 이제 이건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선거 개입한 것이다 하고 기소를 했잖아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연방 대법원에 이거 재판 늦추지 말고 빨리 하게 해달라라고 촉구를 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텔레비전이 모든 미국 텔레비전은 생중계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참 이 시간과 돈을 건설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배심원들이 듣고 있어요. 재판관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주도를 하고 하는데, 풀튼 카운티의 파니 윌리스 검사, 지방 검사, 이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넘버 원 공공의 적에 속합니다. 넘버 원 투 공공의 적에 속하는데, 본인이 지방 검사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뭐 18명인가 19명인가 그랬잖아요. 뭐 갱단의 두목처럼 해서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몇 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2명을 포함해서 본인들이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 인정하고 형량을 조금 작게 받겠죠, 벌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뭐 한 14명 정도가 전부, 아니 사건을 주도하는 검사와 여자예요. 그리고 그 검사가 딱 지명을 한 특별검사가 남자가 뭐 그런 관계였는데, 그 로맨틱한 관계였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는가? 이건 실격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측에서는 우리가 그 로맨틱한 관계가 된 것은 특별검사로 지명된 뒤다라고 하는데 이건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부터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그 전부터 원래 알고는 있었지, 다 검사 내부의 이너서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 파니 윌리스라는 검사를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부적절하게 누군가를 그 임명을 했으니까 아예 뭐 검사 자격을 박탈하는가, 이건 이제 전적으로 재판관의 의지에 달려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 사건을 주도하는 검사 자체가 바뀔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총무처 장관이나
아니면 조지아주의 주지사에게 뭐 당시 주지사가 지금 주지사이기도 하죠.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이든보다 더 많은 표를 만들어내라고 종용하고 이게 오디오도 다 있고 하니까 그 케이스 자체가 기각되진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전문가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으로 이제 플로리다주로 조지아주로 막 재판정에 마구 이제 불려다니면서 이 선거 캠페인과 함께 일을 해야지 되고 미국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이쪽에서 나오는 음모론 또 이쪽에서 나오는 음모론 등등에 막 그 섞이면서 그렇게 될 때 국민 정신 건강도 결코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라고 믿어지고요. 조지아주 케이스는 지금 그 청문회가 히어링이 약간 그 휴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한인 로버트 특별검사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 의회에서는 이런 일까지 우주에 대해서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현실적인 정치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관심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막 지식까지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어제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의회에서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제일 먼저 보도한 것은 뉴욕타임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ABC 방송은 또 여러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기술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게 인간을 향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쭉 보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최후의 전쟁이 될 때는 이게 뭐 우주 전쟁의 영화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걸 그 뜻하는데 미국은 그 방어 능력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래의 전쟁은 말하자면 무슨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주 지배, 핵과 관련돼서 그래서 전술적으로 이미 그 우주에서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러시아가 미국보다 낫다. 그런데 그걸 당장 일으키겠다는 이유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일반인들과 이제 그 정권을 그 이끌어가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우리는 막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은 저 미래를 막 생각하고 기획하고 그러면서 또 파워를 구축하고 하는 것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주 기반의 핵무기라는 것은 그 매 시간마다 수십억 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미국의 그런 능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것은 그런 미국의 민간 군 위성 네트워크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 위성 네트워크를 위협을 하는 실제적으로는 현재는 그렇다. 그런데 미국은 그 같은 러시아의 무기에 맞서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결론 내린 게 어제 아침 뭐 7시 20분쯤인가 왔거든요. 아, 오늘 신문에는 오늘 나왔겠네요. 그래서 미국은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게 위협이 극박한 것 같진 않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주전쟁의 기술이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낫고 미국은 아직 필요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대비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ABC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지구에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위성에 사용할 거야. 이렇게 인간에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또 아직 활성화된 건 아니야. 그러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지금 미국이 이 같은 정보를 유럽이 굉장한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유럽과 쭉 정보를 공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공유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의회에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알려달라. 또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면 이걸 공개를 해야지 된다. 엄밀히 따지면 막연한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이걸 더 알게 해달라 하는 게 특히 오하이오주의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공화당이거든요. 공화당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또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러시아가 아무튼 위험해. 이 무기적으로 굉장히 뭔가 능력이 많고 미국도 위협하고 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힘을 키우게 하지 말아야지 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이 더 심각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이제 날마다 일상에 부딪히지만 일상 이외의 많은 것들도 이 그 정권을 그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감추고 어떤 건 공개하고 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분들도 많이 다니는 뭐 그런 학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가서 영어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스탠포드에 다시 와서 법대 다니고 뭐 등등 해서 특별검사로 임명됐을 때는 이제 국무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사로 그 지명을 하고 나서 좀 일하다가 나와서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그때 이제 특별검사가 돼서 지금 이제 미국이 뒤집혔잖아요. 그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좀 약한 것 같긴 했지만 특별검사가 이게 영 아니오시단데요. 그 기억력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공론화 했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공화당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지금 의회에서 증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뭐 3월 달에 증언을 한다고 하는데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당연히 공화당에서는 증언을 원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사도 또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그 청문회에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아니 그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막 그 뭐 아들 숨진 것도 연도도 기억 못하고 부통령이 언제 그만뒀는지도 기억 못하고 이런 말이 기밀 서류를 잘못 다룬 것과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굉장히 쓸데없고 조잡하고 정치적인 동기가 있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법무부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때 왜 기소를 안 하냐? 저렇게 쇠약한 그 대통령을 배심원들이 유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난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또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유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좋은 그 답변이 나오도록 잘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의외 질문엔 답변을 해야지 되고 공화당 의원들이 또 잘 질문을 하면 로버트 특별검사가 그 정도를 넘은 또 다른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답변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청문회는 굉장히 좀 포커스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릭 갈란드 그 법무장관이 바이든의 법무장관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사실은 약 350페이지 정도 되는 수사 13개월 동안 한 수사 결과를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하느니 안 하느니 여부도 법무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maybe 백악관에서는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공개할 때도 법무장관이 공개할 때도 다 가리고 공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하나도 안 가렸거든요. 예전에 윌리엄 바라는 트럼프의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것을 공개를 했었을 때 너무 다 가려져서 무슨 뜻인지 암호처럼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릭 갈란드는 그걸 전혀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도 보여지고요. 메릭 갈란드도 잘했냐 잘못했나 비난 많잖아요. 본인의 법무부만 깨끗하면 돼? 아니 본인을 그 법무장관을 만들어준 사람을 보호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 또 더 큰 그림으로 보는 사람은 그건 아니지. 뭐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지. 헌법에 준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어수선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이후에 저는 니키 헤일리의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본인이 주지사를 했었던 거, 그리고 주지사를 했어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물론 니케일리가 인기가 없었던 때가 2번 정도 있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워낙에 막 노예제가 있어야지 된다 했었던 그런 주이고 하니까 무척 보수적입니다. 무척 보수적인 이 주에서 이 니케일리가 티파리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 때, 티파리가 막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좀 테드 크루스가 대표적인 티파리의 힘을 얻어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텍사스의 의원이고요. 티파리를 비난했을 때 좀 지지율이 내려갔고, 그리고 밋 럼니라는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을 지지했을 때, 그런 때 조금 내려갔고, 나머지는 니케일리가 좋은 지지율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 그 윈스롭 대학에서 윈스롭 대학에서 WINTHROP네요. 지역의 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트럼프에게 투표하겠어 64.9%, 니케일리 28.7%. 그럼 몇 퍼센트예요? 65대 29 하면은 여러분 계산하세요. 저는 계산 늘 틀려서요. 네, 이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2월 2일부터 10일까지 1717명이라는 그 표본이 많아서 오차 범위는 2.36%로 적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니케일리가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니케일리에 대한 그의 고향, 태어난 건 아니에요. 자라고 했었던 그런 곳에서의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니케일리라는 주지사, 나중에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유엔 대사까지 한 그 정치인을 좋아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좋아하진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팍스뉴스의 가상 대결. 팍스뉴스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팍스뉴스가 뭐 내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이상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빡빡하게 나옵니다. 이번에 미시건주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47%대 45%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좀 격차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이것도 5명이 들어가면 지금 이제 윌리엄슨 한 후보는 캠페인을 중단했으니까 로버트 주니어 하고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버드의 코넬 웨스트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녹색당 질 스타인 몇 번이나 나왔었던 이 세 사람이 합쳐지면은 트럼프가 더 이깁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들이 원래 민주당이었다 무소속이 된 사람, 또 두 번째도 민주당이었다 미소속이 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버트 케네디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세 사람이 바이든의 표를 트럼프의 표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자 대결일 때는 트럼프가 42%대 바이든이 37로 양자 대결 때 2%포인트 차이로 미시건이라는 경합주에서 이긴 트럼프가 이렇게 5명이 하면은 5% 차이로 이긴다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2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이건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 정신 건강이 좀 이상해요 라고 발표한 뒤에 한 여론조사 결과네요. 1106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고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네, 제가 잠시 뒤에는 늘 주말마다 보는 한 스토어, 항상 운전하고 가면서 왼편 몰에 있거든요. 알라딘 북스토어. 그 북스토어에 대해서 뭐 알라딘 북스토어가 꼭 풀루턴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LA에도 있고 하지만 이 스토리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생존하는가 뭐 거기를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앞에는 그 전에 그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의 해크쇼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주식을 요즘 많이 팔기 시작했다. 뭐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택한 뉴스고요. 2021년도 말 한 지난 3, 4개월 사이에 애플 그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판 주식의 뭐 1,000만 주 정도를 팔았다는 거거든요. 1,000만 주 팔았어도 지금 많이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투자한 거거든요.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라든가 그의 친구들이라든가 얼마 전에 숨진 뭐 찰리 먼거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전통적인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애플이라는 기술주에 투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해왔고 이렇게 다 뭐 1,000만 주를 파걸고 난 뒤에도 애플 지분을 5.9%나 갖고 있는 겁니다. 1,74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자체가 애플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추세를 보면 휴렛 패카드가 뭐 컴퓨터 만들고 또 프린터가 유명하죠. 이런 휴렛 패카드의 지분을 뭐 한 78%인가 줄였다고 하죠. 4분기에 약 8천만 주를 매각을 했으니까 이거 1,000만 주 애플 판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판 거죠. 그렇게 팔아서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걸 이제 전문가들은 볼 테고요. 저는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미디어 기업들도 이렇게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것 이런 회사의 투자 넷플릭스 뭐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이런 것을 쫙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와 함께 보고 있다는 과거에 정말 손에 잡히는 마시는 코카콜라 이런 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가장 많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애플이에요. 애플은 비교가 안 돼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과 애플 주식을 보면 제가 지금 그래프로 보고 있으면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애플 주식 갖고 있는 것의 5분의 1 정도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두 번째로 많은 주식.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보단 조금 적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 번째가 코카콜라거든요. 그런가 하면 쉐브론 옥시덴탈 아직도 오일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쉐브론이라든가 옥시덴탈 같은 회사의 주식은 조금 늘려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그리고는 사람들 늘 먹는 크래프트 하인즈 뭐 케찹 만드는 회사 무디스 그 다음에 9번째인가요? 이게 나비타가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헬스케어 회사 그리고는 이제 시리그룹 이런 식으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코리안 북스토어가 사라져가는데 생존하는 북스토어는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가? 애슐리 안 LA타임스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사인데요. 플루턴 오늘도 집에 가실 때는 로스크랜스에서 내리시는 분들은 내려서 쭉 가시다가 비치 블루버드가 만나면 오른쪽 코너에는 하나 뭐 콘도미니엄 같은 것 있고 그리고 건너편 오른쪽에는 왜 그 주유소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주유소의 건너편에 무슨 저 뒤쪽으로는 뭐 음식점도 있고 하지만 앞에 외롭게 알라딘 그 플루턴 북스토어가 있죠. 그 북스토어를 애슐리 안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손님들 와서 뭐 조최라는 분 이게 근데 라미라다예요. 지역이 플루턴 아닌가요? 뭐 라미라다 플루턴 막 이렇게 섞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조최라는 분이 33살이신데 10대 때부터 미국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 한국어로 책을 읽는 게 편해서 몇 달 전에 그 스티브 잡스 전기 몇 달 전에 읽으셨군요. 그런 걸 보면서 아 한국 책이 있겠지 하면서 본인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관한 책을 주문해서 이제 샀다는 겁니다.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편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는데 LA 타임스의 기사는 미국 사람들을 위한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강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책에 무슨 기독교 서적도 많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뭐 베스트셀러 또 무슨 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쓴 책들도 있을 테고 등등등등 또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게 됐는가 하는 것이 주문이 가능하다. 뭐 어느 서점이나 다 주문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 미국 서점도 어렵고 한국 서점도 어려워서 이 사장님이 남민우 사장님이시네요. 2004년도에 이민을 오셔서 아내와 아이 두 분과 함께 삼성에서 뭐 베트남과 다른 곳에서 일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 국제 관계, 언어,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에 와서 이제 서점을 내셨다는 건데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으시대요. 새로 들어온 저 책 안에 뭐가 있을까 하고 보시느라고.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2004년이면은 2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오렌지 카운티에 서점이 8군데가 있었고 로스앤젤레스에 12군데. 네, 로스앤젤레스 뭐 웨스턴만 하더라도 중고 서점이 있었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렌지 카운티에 2개, 로스앤젤레스에 5개 하면은 20개가 7개가 됐으니까 3분의 2가 사라지고 3분의 1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점이 많고 10년 전보다 손님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오시는 분이 계속 오신다는, 말하자면 로열 커스터머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득도 그다지 많진 않지만 뭐 이분은 좋아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평생 뭐 회원권 뭐 5달러인가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25% 할인해주고 해서 경쟁이 또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고 생존에 관한 거다. 오래 이렇게 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아무튼 버틸 수 있는 정도는 됐다 하면서 뭐 김인종 씨, 뭐 손님들 여러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지역의 중요한 것을 살리고 있다라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책값 비싸다고, 아니 책값이 한 권에 40달러가 뭐냐고 하면 이 주인장께서 한국에서요 손님이 원하시던 책을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게 비싼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다 가고 오고 한 기자는 이번에 레이오프 돼서 가고, 또 다른 기자는 애슐리 한 기자는 그때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있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한인 사회에 대한 것을 미국 사회에 알려주는 기사가 이어지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좋다네요.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상대로서요. 러시아의 국영 TV 러시아 원 TV의 진행자 파벨 자루빈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터커 칼슨과 인터뷰한 것도 물어보고 했어요.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주세요.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같이 뭐 일도 하고 해야지 되니까 누가 좋겠어요 하니까, 지금 그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경험도 많고 또 예측 가능하고 또 올드 패션도 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뭐 누가 되든지, 그렇지만 뭐 바이든이 더 좋은 것 같고 누가 되든지 미국의 그 지도자와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이든을 또 어떻게 추켜 세워줬냐면, 요즘 그 나이하고 바이든에 대한 그 능력 우려 미국 캠페인에서 굉장히 그 강해지고 막 좀 심한 단어도 표현 쓰고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뭐 스웨덴에서 뭐 2021년인가요? 제네바 회의에서도 만났을 때 전혀 그런 느낌을 보지 않았다. 그가 적합하지 않다. 그때도 바이든이 뭐 나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무능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바이든이 뭐를 써놓은 것을 보고 한다 하는데, 나도 솔직히 써놓은 거 보고 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어디 헬리콥터를 타다가 머리를 부딪혔다는데, 아니 헬리콥터 타고 어디 지나다니다가 머리 안 부딪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바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러시아를 위해서도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좋다고 하는 게,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지 된다고 의회에다가 막 촉구한 하루 뒤인 날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가 방위 분담금 2% 서로 정해놓은 것 안 내면 러시아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침공해도 좋다고 내가 부추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를 빼고 그 트럼프는 또 지니어스라고 칭찬을 하는데 이 그 푸틴을, 바이든은 깡패라고 하잖아요. 깡패라고 하고 살인적인 독재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그게 속마음이겠어요?
이게 속마음일까요? 아무튼 그리고 일단 트럼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으로 전해지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아유 푸틴이 나를 크게 칭찬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나토에 대해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좋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럼 왜 바이든을 좋아한다고 했을까요?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하면 바이든에게 선물되는 거죠. 그런데도 뭐 어쨌든 트럼프는 그래도 나를 좋다고 했잖아. 그 나토에 대해서 발언한 것 그런 말을 하고 글쎄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의식하지 못할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리고 정말 뭐 됐네요. 이 터커 칼슨에 대해서는 그 질문이 솔직히 나는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원했는데 너무 아니었다. 나는 준비가 다 돼 있고 터커 칼슨이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든지 그래야 나도 잘 대응을 할 게 아니야. 근데 오히려 놀랐어. 적극적인 질문이나 어떤 그 뾰족한 그런 샤프한 질문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터커 칼슨은 러시아 내가 다녀보니까 뭐 8회인가 9회인가 다녔잖아요.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푸틴은 그리고 인내심은 있던데 나의 강의를 오래 들어주는 한 3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거짓 역사 강의 들었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